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전 하나생명볼파크에 설치된 유리가 반강화 유리여서 파울 타구에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TJB가 볼파크의 설계 도면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VIP가 이용하는 일부 스카이박스에만 강화 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강화 유리가 사용된 곳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그물망이 설치되긴 했지만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박범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중 타자가 친 파울 타구에 유리창이 잇따라 깨지며 안전 문제가 불거진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TJB가 볼파크의 유리창 크기와 두께, 종류 등이 담긴 설계도면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설계도면 분석 결과 건물 유리창은 대부분 반강화 유리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루와 3루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 건물 유리창 전부와 3층의 31개 스카이박스 중 22개 유리창에 반강화 유리가 사용됐습니다. 충격이 강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구역은 3층 스카이박스 9개로 김승현 회장이 이용하는 VIP 라운지 등 하나계열사 관계자 등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곳 유리창에는 충격을 더 견딜 수 있는 안전필름까지 사용됐습니다. 반면 일반인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스카이박스에는 안전필름 없이 반강화 유리가 사용됐습니다. 야구장에 있는 모든 유리 건물에 강화 유리를 써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문제는 빠른 파울 타구에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언제든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니 적합하지가 않죠. 안전을 주의해야 되는 책임의 의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관람석하고 야구장 사이를 유리로 만약에 하는 구간이 생기면 당연히 안전유리로 해서 그 파손 시에 그 사고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야구 팬들의 비판이 쇄도하자 하나 측은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파울 타구에 맞아 파손된 1루 쪽 외야 건물 주위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안전필름은 붙이지 않기로 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를 찾는 야구 팬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지하철에 불이 났을 때 역사 안에 비치된 화재 대피용 마스크와 공기호흡기가 불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방화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상황인데 대전 지하철 역사에 비치된 구호용품 상당수가 파손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각종 대피용품이 담긴 보관함 투명창 한쪽이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 전용이라 적힌 다른 보관함 문 아래쪽은 금이 간 채 부서져 있기도 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역산의 구호용품들이 방치되면서 대전시 의회가 문제를 제기했고 뒤늦게 대전시가 현장 점검을 나선 겁니다. 보관함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목숨을 살릴 비상 구호 물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전 동구 파남역에 비치된 화재 대피 마스크 43개 중 10개는 유효기간을 2달가량 넘긴 상태였고 대전 서구 용문역 하행성 공기호흡기 한 대는 양압 상태 불량, 대전역 사무실 내 공기호흡기는 충전 압력 미달로 각각 수리와 충전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대전시는 문제가 확인된 모든 시설과 용품들에 대해서 지금은 모두 수리하거나 교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전교통공사에서 기존 월 1회 해오던 용품 점검을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상시에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달 31일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서울 5호선 방화 사건 이후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 대피용품 부실 관리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더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자신이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유병준 주무관이라며 수천만 원대 물품을 주문하는 전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증과 명함까지 위조해 고가의 물품을 주문하는 수법에 피해가 잇따르자 당사자인 유병준 주무관이 직접 얼굴까지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커튼 업체에 걸려온 전화. 자신을 대전시청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유병준이라고 소개한 남성이 블라인드 설치 주문을 합니다. 여기 대전시청 운영지원과 유병준 주무관인데요. 블라인드 설치 작업도 하시나요? 공무원증과 명함까지 보내온 남성.
정상 거래인 척 신뢰를 얻은 뒤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물건 납품 경험이 있냐 물으며 업종과 전혀 다른 심장 제세동기를 주문합니다. 소방시설 안전 때문에 심장 제세동기 제품을 저희가 시청에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이어 서울 업체를 소개시켜주고는 해당 업체를 통해 제세동기 60개, 9,900만 원 상당을 구매한 뒤 시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 업체 확인을 전화를 해서 60개를 주문해주면 이 같은 주문 전화는 모두 허위, 공무원증도 명함도 가짜였습니다. 주문 내용이 의심스러웠던 업주는 대전시청에 확인 전화를 해 주문 사실이 없다는 답신을 받고 나서야 허위임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유병준 공무원을 사칭한 허위 주문 신고가 지난 14일부터 하루에 한두 건씩 대전시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칭 피해를 받은 유병준 주무관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얼굴을 직접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절대 이제 계약 절차 없이 고가의 금액을 발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사무실 내선 번호로 제 사장님들이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피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피해 사례를 모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편 의심스러운 주문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시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경남 사천의 국회의원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사천우주항공청 인근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지역 과학계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우주청이 사천에 있어 입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문가 채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국가 우주기관처럼 행정중심지 세종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내고 국가적 우주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비록 자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더라도 과학수도 대전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 김충현 씨의 연결식이 사고 발생 16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의 발인식. 고인의 영정과 관이 운구 차량으로 향하고 부축을 받으며 나오던 김 씨의 어머니는 끝내 숨죽여 눈물을 흘립니다. 운구 행렬은 고인의 생전 일터이자 생애 마지막 공간이었던 태안화력으로 향했습니다. 유족과 동료, 노동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마지막 배웅에 나섰고 동료들은 그를 늘 근면성실했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빛을 만들며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죽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빼앗아갔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의 첫마디는 6년 전 고 김용균 동지 때처럼 시키지 않았다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어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사고 작업동 앞까지 행진과 헌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던 한전 KPS 직원들의 노조 측이 항의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시라고요. 일을 절대 안 지키고 다 지켜주셨어요. 지난 16일 태안화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과 노동당국은 원하청 관계자 다수를 입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추후 고 김용균 동상 옆에 고인을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이른바 비서실장 게이트와 관련한 TJB의 연속 보도 이후 대전 서구청이 입찰과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은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겠죠. 다른 기관들은 어떤 제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지, 서구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6급 공무원이 지난해 10월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계약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이 공무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쇄업자 2명에게 업무 계약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통계청은 계약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고 소액 수의 계약도 경쟁 입찰 방식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달 중 청렴 해피콜을 도입해 계약 이후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매를 진행하며 특정 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 선정 과정과 납품에 관여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A씨. 이후 경기도는 A씨를 파면 조치하고 수원지검에 직접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건 이후 2021년부터 강화된 수의계약 심의 기준은 지금까지 적용 중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심의 대상을 기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낮춰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합니다.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막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건수를 연간 3회로 제한했습니다. 1인 수의계약 체결 건수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되는 관행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전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의 비위나 부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발주한 건설 용역을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독점하며 철피와 오명을 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청렴 신고 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비리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징수된 위약금 중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하여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으며 과거 수의계약과 입찰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기관들은 수사와 별개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철모 서구청장이 16일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공식 사과하며 인사제도와 계약 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얼마나 제대로 실행하는지 지켜볼 때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서구청 비서실장 게이트 의혹이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의원 11명은 비리 사건의 몸통이 서청장이라며 이번 사건에 서청장을 포함해 수사할 것을 진정서를 통해 대전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특별위원회를 꾸려 불법 사항이 밝혀지면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서철모 서구청장은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 전역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 서구청 전현직 직원들의 수사 상황을 자신의 금품 수수가 명확히 입증된 범죄 사실인 것처럼 단정짓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자신에 대한 질타와 개선 의견 모두 달게 받겠지만 악의적 정치 공세로 이용하는 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민과 함께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주요 성과로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 개발과 도심 융합특구 조성 등을 꼽으며 글로벌 드림 캠퍼스 건립과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도입 등 교육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 힘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구 인구는 22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 공급과 난임 부부 지원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명운이 달린 글로컬 대학 사업의 마지막 본지정 절차를 앞두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수회가 주관하는 대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학내 전 구성원이 참여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선 학과 간 통폐합 여부나 캠퍼스 재배치 여부, 통합대의 이름 등 글로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충청권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대학은 충남대와 한남대, 한밭대, 공주대, 순천향대 등 모두 6곳이며 이 중 통합 모델 유형은 충남대와 공주대 단 한 곳입니다. 충남 지역 57개 기업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오는 2029년까지 지금보다 36% 줄이기 위해 3조 1천억 원 규모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지역발전사와 현대제철, 삼성사업장 등의 지역 기업들과 대기오염 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탈질,
탈황 설비와 전옥스 버너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5년 기준 예상치보다 2만 6천 톤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매년 감축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기업의 인증패와 기술 지원, 홍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